네, 딱 이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참 든든합니다. 이항영 위원의 딱 이거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앞에 프로그램에서 예고를 해드린 대로 오늘은 펀드를 소개해 주신다고 들었어요. 네, 요즘 좀 관심을 가질 만한 펀드 네네. 두 개를 말씀드리겠는데, 뭐 종류죠, 특정 펀드가 아니라. 네네.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즘 상당히 어렵게 진행되다 보니까 직접 주식 투자해서 수익률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특히 국내 경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다양한 직접 내지 간접적으로 되는 펀드도 있고요. ETF 네네.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게 있어서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뭐 요즘뿐만이 아니죠. 옛날부터 뭐 저도 사회초년생 당시에도 펀드에 가입하는 게 거의 뭐 트렌드였었고 네, 맞습니다. 요즘도 뭐 벗어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분들을 위한 어떤 펀드가 소개될까요? 일단은 어떻게 뭐 연세가 있으신 분도 괜찮지만 네네. 좀 젊은 분들도 좀 관심을 가질 만한 펀드부터 말씀드리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가장 각광을 받는 펀드 중에 하나가 혹시 들어보신 분 많이 계실 텐데요. 요즘 은행이나 증권사 가면 PB들이 TDF 이런 거 많이 얘기하거든요. TDF. 예, 뭘까요? 타겟 데이트 펀드의 TDF라는 것인데요. 은퇴 시기를 목표로 일단 정한 다음에 네. 그 상품명 그대로 자신의 어떤 나이, 자신의 어떤 은퇴 시점을 예상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2030년에 은퇴하겠다 그러면 네네. 그쪽 놈이 2030 TDF 아. 아니면 35년이 2035 이런 식으로 딱 구분 떨어져 있거든요. 명칭도 알기 쉽게 되어 있네요. 네, 그러니까 뭐 회사마다 약간 다르지만 네네. 그런 식으로 내가 구분되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최적의 뭐랄까요 자산 배분을 해주는 소위 연금 상품 펀드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특히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위험도라든가요, 안전 자산에 대한 어떤 투자 비중 이런 것들 소위 글라이드 패스에 따라 조정하는 네네. 그런 관점으로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글라이드 패스라 일단 단어가 어려우니까. 근데 네. 그 저는 예전 기억을 떠올려 보면 네. 자산 그 뭐 재무 컨설팅 해주시는 분들이 저희의 뭐 젊은이들한테 많이 해주셨던 이야기가 네. 젊은 시절에는 뭐 주식 투자 비중을 많이 네, 하고 뭐 나이 들었을 때는 그래도 확정 급여형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위험성이 작은 것들을 비중을 늘려라 뭐 이런 걸 해주는데 네. 이걸 이 펀드는 직접 해준다는 건 얘기죠. 네, 우리가 그렇죠.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하면 펀드가 아니죠. 그러니까 대신 다 해주는 건데요. 저희 여기 글라이드 패스라는 게 약간 말이 어렵잖아요. 네네. 이게 보시면 사실 보면 글라이드 패스 저는 아주 어릴 때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네네. 이게 뭐냐면 활주로 있죠. 비행기가 내려갈 때 활강하는 각도거든요. 네. 혹시 예전에 남자분들 게임 하셨던 분들면 그 비행기 착륙 이런 거 게임 하실 분 해봤어요. 계시고 네네. 해보셨죠. 그때 보면 어느 급격하면 바로 그냥 추락하잖아요. 추락이에요. 네. 그걸 잘 맞춰서 글라이딩한다. 글라이딩 패스하는 패스는 길이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정확히는 활주로에 착륙하는 각도의 의미인데 네, 그래서 네. 업계에서는 글라이드 패스를 부드러운 곡선이 뭔가 좀 한국인의 어떤 은퇴 준비에 최적화돼서 안전하게 쏙 잘 착륙해라 그런 네네. 관점으로 얘기. 요 그림은 삼성자산운용에서 제가 그냥 카피해왔다라고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젊었을 때 나는 이제 20대니까 뭐 주식 네. 비중을 80% 할 거야 이러지 말고 네. TDF에 가입하면 네. 젊었을 땐 주식 비중 늘려줬다가 그렇죠. 나이가 들면 좀 안정적인 채권 비중 늘려주고 이걸 알아서 해준다는 거죠. 그렇죠. 정확히 얘기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네. 말씀드리면 30대 만약 고객이 가입하면 좀 왕성하게 경제활동 할 시기니까 그렇죠. 가입 초반 기간에는 뭔가 좀 수익성이 높은 위험도가 있지만 주식 비중을 늘리고요. 네네. 은퇴 시점에 따라서는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채권, 예금 등을 하면서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그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회사마다 이름은 다르지만요. 2040년의 목표라면 TDF 2040 아니면 조금 더 가까운 2030이다 그러면 40대 정도에서 50대 초반 앞으로 한 15년 정도 더 일하겠다 이런 관점에서 각각의 목표에 맞춰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 딱 뭐 법적으로 정해지는 건 없는데 어떤 분들은 30대지만 나는 10년을 은퇴하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네. 요즘 세상에 그런 분이 계시겠죠. 네. 여유가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또 맞춰서 일단 여러분들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름까지도 우리가 또 나의 은퇴 시기에 딱 맞춘 펀드를 네. 또 가입할 수 있게끔 이름까지도 되어 있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해외에서는 이미 많이 성행을 했던 펀드인가요? 네, 1990년대 초에 일단 미국에서부터 일단 많이 시작됐고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관련 이런 시장이 한 1,000조 원대로 이미 확대돼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많이 커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재작년부터 많이 주목됐는데 최근 들어서 네. 많이 이렇게 세일즈도 많이 하고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관심이 특히 많아진 것 같아요. 요즘은 젊은 분들이 재테크에 제가 이렇게 주위에 보더라도 강의할 때만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분들한테 딱 맞는 그런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8월 말 기준으로 1조 원대에 진입했는데 물론 미국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올해 초만 해도 5천억 수준이었으니까 네네. 올해 한 해만 하더라도 5천억 이상 거의 두 배. 늘어났으니까 예, 관심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네. 나에게 수익률을 안겨주지 못하는 상품은 나쁜 상품으로 사람들이 그렇죠, 인식하거든요. 그렇죠. 예, 예. TDF는 어떤가요? 그렇죠.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그 연령대에 따라서 목표하는 관점에서 약간 다른데요.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1에서 7% 정도 수익률이 나온 네네. 것 같아요. 주시장 대비 선방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약간씩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문제는 요즘 보면 젊은 세대들은 좀 길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네. 2045, 뭐 2050인데요. 아, 네. 특히 2045 쪽의 펀드가 지난달에 1,000억을 넘어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그만큼 젊은 분들도 관심이 은근히 많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삼성 자산운용의 경우에는 1,000억 원을 돌파한 상품은 2020, 그러니까 불과 2, 3년에 이렇게 은퇴하는 분들, 그러니까 네네. 연차 있으신 분 제외하고는 20, 30대가 훨씬 지금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위의 분들이 이거 몰라서 안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네. 조금씩이라도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금을 우리가 준비해 볼 수 있으니까 노후의 자금을 준비해 볼 수 있는 펀드를 한번 들어봤고요. 네. 이어서 두 번째 소개해 주실 펀드는 어떤 펀드예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펀드인데요. 지금 그 공부도 하셔야겠지만 진짜 흥미로운 펀드가 있는데요. 3호 헤지펀드 시장에 관련된 것인데요. 네네. 2011년 이후에 펀드가 뭐 1,400개 되고 운영 규모는 이게 엄청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3호 헤지펀드가 아시겠지만 공모랑 달리 최소 가입이 웬만하면 1억. 네네. 어떤 경우는 저도 이렇게 은행에 가보면 3억 원 이상 가입해야 되니까 하려다 이거 멈칫하거든요. 있으시잖아요. 아, 그러세요? 하려면 하지만 쉽지는 않죠. 근데 보면 펀드당 가입자도 49명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소규모 그래서 법인이나 일부 돈 많은 분들만 해당된다고 얘기해서 문제가 됐었는데요. 요거를 실제로 보면 제 간접으로 5개 내지 7개 이상 3호 헤지펀드를 모아서 네. 제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펀드들이 한 2개 정도 있었는데요. 오늘 새롭게 출시됐다고 해서 오늘 관심 있게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3호 헤지펀드라는 게 어떤 거냐면 대부분 롱숏 투시라든가 네네. 뭐 이벤트라든가 공모주 몇 잔이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뭐라 할까요? 어떤 공매도 이런 거 막 하면서 네, 네. 좀 어찌 보면 나쁜 사람들 같이 얘기되어 있지만 그래도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개인분들도 할 수 있게 500만 원 이상으로 딱 모아서 5개, 7개의 헤지펀드를 그들이 또 알아서 해주는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펀드 오브 펀드가 되겠는데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린 겁니다. 사실 그 사모펀드에 내가 투자를 해보고 싶어도 네. 돈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긴 하는데 아는 사람 한 사람 이름으로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그 그렇죠. 사람이 사모펀드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불법이에요, 불법인데 그렇죠. 불법이 아닌 상태로 우리가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게 네. 대안이 될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에서 운영하던가요? 이게 처음 나온 것은 한 2군데 이미 나왔었어요. 왜 뭐냐면 미래에셋이라든가 네. 삼성자산운용에 먼저 이 시장에 진출했는데요. 최근에요. 지난주에 신한 BNP 자산운용에서 새로운 상품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은 신한 BNP 베스트 헤지펀드가 되겠는데요. 기존 3호 헤지펀드를 7개에서 10개 분산 투자하는데 이 중에서 보면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오히려 비상장만 하는 것도 네네. 있고 공모주 유저라는 것도 있고 롱숏만 하는 데 있고 순수하게 주식만 하는 건데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거를 분산해서도 해주니까 제가 봤을 때 한번 흥미롭다라고 관점에서 소개해드린 겁니다. 근데 이제 사모펀드라고 하니까 사실 큰 돈이 들어가고 큰 돈이 들어간다는 거는 그만큼 리스크 요인도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헤지펀드 이거 할 때 좀 유의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게 분명히 좀 여러분들 이 부분은 정말 염두에 딱 두셔야 되겠는데 헤지펀드 성격이 주식의 방향성이나 아무 상관없이 벌린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몇 가지 미리 좀 말씀드려야겠는데요. 머리 아픈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기존의 다른 펀드 운영 수수료보다 상대적으로 비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그만큼 머리를 쓰고 운영을 하니까 돈을 좀 받을 수밖에 없겠고요. 이것은 한 군데가 아니라 5군데에서 6군데, 7군데인데요. 각 3호 헤지펀드 운영사의 운영 능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특정 운영사가 제대로 못했다 그러면 지수랑 상관없이 마이너스 날 수 있다. 네. 그런 것들을 좀 하셔야 되겠고요.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이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이것이 손해 날 수 있고 반대로 떨어지더라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방향성과는 상관없이 철저하게 그들 운영하는 사람들의 능력이다. 다시 한번 확인드려야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물론 과거에 이들이 어떤 운영 능력을 보여주었다. 분명히 창문하겠지만 네네.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라든가 증권사의 PB분들과 좀 충분하게 상담한 후에 네네. 투자를 결정하셔야겠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시장은 이만큼 올랐는데 내 펀드 수익률 왜 이럽니까? 라고 가서 따지지 말란 얘기겠죠. 딱 그거죠. 딱 그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학영년의 딱 이거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관심 가져봐야 될 나이대별로 또 다르고요. 또 자산 규모별로 다른 이 펀드 상품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이학영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